자, 2학기 10차 수업입니다. 2학기 10차 수업은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관한 설명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너무나 어려워해가지고 선생님도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참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이면 Q다. 네, P이면 Q다. 충분 필요 조건은요, 일단은 P이면 Q다.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그죠? 근데 거짓일 때는요,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뭐가 될 때, 참일 때 필요 조건도 될 수도 있고 충분 조건도 될 수 있고 필요 충분 조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될 때, 참일 때.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예를 교과서에는 지금 피겨 스케이팅과 빙상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셔요. 일단 쉽게 따지면 봐요. 피겨 스케이팅은 빙상 종목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야. 자, 근데 빙상 종목은 다 피겨 스케이팅이 되니? 거짓이야. 여기에서는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빙상 종목이라고 해서 다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이건 거짓이야. 이럴 때는 필증 조건을 안 따지는 거예요. 지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쉽게 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지. 그래서 거짓이 될 때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 조건,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자, 그러면 피겨 스케이팅은 빙상 종목이에요. 요건 참이야. 여기서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자, 조금 전에 쌤 지웠지? 빙상 종목은 피겨 스케이팅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요 조건이 PQ라는 거지. 자, 주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는 거야. 자, 주어가 피겨 스케이팅은 빙상 종목인가? 빙상 종목이다. 아니면 자, 주어가 빙상 종목은 좀 잘못 썼다. 피겨 스케이팅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거 선생님 잘못 썼다. 자, 여기에서 이거 좀 지울게.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만 따신다 그랬지. 피겨 스케이팅은 빙상 종목이다. 여기서만 따지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피겨 스케이팅은 빙상 종목이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냐. 요게 따져야 된다는 거야. 주어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네가 요거는 수학이지만 약간의 국어적인 내용이야. 자, 피겨 스케이팅은 피겨 스케이팅 말만 하면은 무슨 종목이 되는 거야? 빙상 종목이 되는 거지. 피겨 스케이팅이 육상 종목은 아니잖아. 레슬링 종목도 아니지. 그냥 피겨 스케이팅 하면 빙상 종목?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 말만 하면은 빙상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빙상 종목은 피겨 스케이팅이 되기 위해서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빙상 종목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로 깔고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근데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빙상 종목이 당연히 빙상 종목이어야 하는 거야. 당연히. 빙상 종목이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
피겨스케이팅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빙상 종목이라는 내용이 깔고 있어야 돼. 요거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자, 말이 조금 그렇지. 그래, 어느 시험을 쳤을 때 합격자가 있고 합격자가 있고 뭐가 있냐면은 요게 지원자가 있겠지. 자, 요렇게 따져갖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무슨 말이야? 합격자는 합격자이면 지원자이다.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요거 참이지? 참일 때만 따져주는 거야. 거짓일 때는 안 따져. 그러면 봐봐. 합격자이면 합격자는 지원자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란 말이야. 요거만 따지면 합격한 사람은 당연히 지원자가 되지. 그러니까 합격자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는 거야. 합격자라고 이야기하면 지원자가 되는 게 충분하잖아. 당연히 지원자가 됐겠지. 그지? 그러면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자는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됐냔 말이야. 무슨 조건이 될까? 그러면 합격하려면 지원을 반드시 해야만이 합격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붙이는데, 근데 얘는 말이 그렇지. 이렇게 일일이 따져가지고는 수학 문제 못 풀어.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피겨스케이팅이 더 커, 빙상이 더 커. 당연히 빙상 종목이 더 크지. 자, 요렇게 요럴 때 참이 되는 거지. 그지? 자, 합격자가 더 커, 지원자 집합이 더 커. 당연히 지원자 집합이 더 크겠지. 봐봐. 작은 집합은 큰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요거 하나만 해도 합격자로, 나 합격자예요. 나 있잖아, 이번에 선생에 대한 시험을 쳤는데 합격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요 말만 하면 충분히 이 지원했구나, 그 시험에 지원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되지. 그래서 작은 집합은 큰 집합에 대한 충분 조건이야. 됐니?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나 합격했어. 그럼 너는 당연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지. 지원한 것이 필요했다는 거야. 지원도 안 하는데 이가 합격할 순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지원도 안 했는데 합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자, 주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조건도 달라져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것도 헷갈리게 시험 문제도 막 이렇게 나왔는데 교과서에도 요즘에는 헷갈리는 건 안 나와. 주어는 대부분 P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P가 안 될 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을 이야기하면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죠. 그러면은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더 Q보다는 더 큰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P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서로 같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것도 막 헷갈리는 사람은 또 이런 방법을 써도 돼요. 자, 봐요. 문제에서
조건 x의 제곱은 1은 조건 1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되어 있죠. 그러면 x의 제곱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x의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그럼 x는 1이에요. 그럼 봐요. 할사표로서 해볼게요. 자, 요게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이고 1이 있는데 1이 있다.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일 때만 조건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짓일 때는 조건을 안 따져요. 그럼 요 반대 요쪽으로 할사표 한번 가볼게요. 자, 1이면 마이너스 1과 1이 된다. 이거는 참이죠. 그럼 할사표가 요렇게 될 때는 무슨 조건이 되냐면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도 돼요. 그럼 또 다르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진리집합과 1 진리집합을 비교한다면은 얘는 부분집합 기호를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큰 집합이고요. 얘는 작은 집합이죠. 그러면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요렇게 이해를 해줘도 되는 거고요.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쌤하고 여러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가 0이고 B가 0인 것은,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고니까 두 개 동시에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요겁니다. 뭐가 될까요? 자, A하고 B가 동시에 0이면요 두 개 더해주면 0이 되나? A하고 B가 동시에 0이래. 그럼 0 더하기 0은 0 맞아? 오케이. 참일 때만 따진다 그랬잖아. 참일 때만. 자, 그런데 A하고 B가 0이라고 해서 두 개가 동시에 0일 필요는 있어? 따져봐봐. A 플러스 B가 0이래. 2하고 마이너스 2도 더해주면 0이지? 그런데 두 개 다 0이라는 말은 안 써. 이거 거짓말이야. 내가 참일 때만 따진다 그랬지? 할사표가 요렇게 가는 요것만 참일 때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충분 조건. 네,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부분집합 본다면은 A하고 B가 동시에 0인 거는 요 A 플러스 B가 0일 경우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그럼 부분집합만 따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집합만 따진다면은 어디가? 그렇죠. 요것이 요거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작은 집합은 큰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요렇게 따진다는 거죠. 포함관계로 따져도 되고요. 참 거짓으로 따져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몇 번은 선생님이 동시에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요거 2번은 쉬우니까 이거 한번 해봐요. 2번은 쉬워요. 3번 안 봐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인 것은 정삼각형이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포함관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집합이 더 커요? 정삼각형의 집합이 더 커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집합이 더 크겠죠. 자, 요게 큰 집합이라는 거예요. 얘는 작은 집합이라는 거예요.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쉽지? 기억하는 것만 하나만 하면 돼.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대한 필요 조건. 작은 집합은 큰 집합에 대한 충분 조건. 뭐 두 개가 큰 집합이든 작은 집합이 똑같다. 그러면 필충 조건. 요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요것도
요것도 헷갈리면은 이제 요 방법 써도 상관없어요. 뭐냐? 자,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참일 때만 조건을 따져주라 그랬잖아요. 참일 때만. 자,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야. 하지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 그럼 한사표가 요렇게 될 때는요, 무슨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자, x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0이면은 이게 당연히 복소수의 개념은 안 써요. 지금은 복소수의 당연히 얘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일 때는요, 두 수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되는 거죠. 자, a하고 b가 동시에 0이면은 제곱해서 더해줘도 0이다.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 필충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감 잡혀가요? 자, 6번 봐요. 정삼각형이면 직사각형이 돼요? 네. 직사각형이면 정삼각형이 돼요? 아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아,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할살표만 잘 판단해 주면 돼요. 주어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항상 주어는 왼쪽에 있을 때 요게 지금 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또 주어가 오른쪽 가지고 이야기하면 달라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x가 5보다 작으면은 제곱하면 25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참이야 거짓이야? x가 5보다 작아.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이면은 그치? 제곱하면은 근데 25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니? 얘는 거짓이야. 그러면 제곱에서 25보다 작다는 것은 5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야. 뭔 말이야? 자, 5번을 조금 수학적으로 유식하게 따져주면 무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유식하게 따져주면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5의 제곱보다 작다. 얘는요, 주직선이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어요. 아, 요거 2차 부등식 풀이야. 얘들아. 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는 거고요. 얘는요. 그런데 지금 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뭐냐면요. 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요. 자,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집합 관계가 보여요? 부분집합 관계가 보이죠? P가 있고요. Q가 있으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P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요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네. 자, 요거는 애들이 다 헷갈려 하지만은 계속 이가 노력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되는 거지. 아무 노력도 없이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7번 봐봐. 자, 12i 자연수고 8의 약수예요. 12i 자연수는 다 8의 약수가 됩니까? 아니요. 8의 약수는 다 12i 자연수가 되죠? 자, 이럴 때 무슨 조건이 된다고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선생님이 부분집합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요. 12i 자연수가 더 커요? 8의 약수가 더 커요? 그렇죠. 8의 약수가 훨씬 작죠. 그러면 큰 집합은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라 그러면 9의 배수가 됩니까? 무슨 말? 아니야. 3은 9의 배수가 아니잖아. 하지만 9의 배수라 그러면은 3의 배수는 되죠.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같으면은 교집합을 해주면은 A가 되는 거죠.
자, A하고 B가 자, 교집합을 해서 A가 됐다는 말은 반드시 두 집합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10번. xy가 0은 x 곱하기 y가 0은 a가 0 또는 y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이건 무슨 조건일까요? 네, 한번 고민해 보셔요. 고민해 보셔요. 고민하세요. 자, 11번. xy가 정수인 것은 xy가 모두 정수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자, 이것도 고민해 보셔요. 12번. 고민하세요. 세 문제 쌤 지금 해줍니다. 큰 집합, 작은 집합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참 거짓을 판단해도 되는 거고요. 자, 13번 문제까지 고민하세요. 네 문제 해가지고 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거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 14번 문제 요거 한번 해줄게요. ABC에 대해서 자, ABC에 대해서 네, 요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비교집합 C이면 A가 B 또는 A가 C가 되느냐 요거죠. 무슨 말입니까? B하고 C의 교집합 안에 요 A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성립하느냐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요게 성립하느냐. A가 B의 부분집합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부분집합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는이죠. 그러면 이거의 공통된 부분에 얘가 부분집합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따지면은 A가 B에만 부분집합이고요. C에는 부분집합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돼요. 항상 따져야 됩니다. 네. 자, 13번 문제 쌤이 안 한다 그랬는데 13번 문제 다시 보면요. x하고 y가 실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x나 y가 동시에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봐요. 제곱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에서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양수로만 항상 나오니까 그렇죠. x하고 y가 동시에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되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는 거고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자, 12번 문제는 저번에 선생님이 또 가르쳐 줬었는데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수학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해서 0인 것은 두 수 중에 한 수는 양수여야 한다. 또는 당연히 또는입니다. 요거는 참입니다. 하지만 두 수가 다 양수 아니다. 이상하네. 아니다. 자, 봐봐. 다시 봐봐. 쌤 실수했다. 봐봐.
두 수를 더해 가지고 두 수를 더해 가지고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두 수를 더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수 중에 하나는 양수여야 한다는 거죠. 둘 다 음수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수 또는 이제 한 수만 양수고 한다고 해서 더하기 해서 양수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또는이니까 하나는 안 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y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더해주면 양수가 되나요? 요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는 거죠?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건 저번에 이거 몇 차신지 모르겠는데 얘는 참이라는 걸 스님 이야기해 줬어요. 더해가지고 0보다 크면은 두 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선생님이 저번에 몇 차신지 모르겠는데 했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XY가 정수인 것은 XY가 모두 정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자, x 곱하기 y가 정수가 되려면 결과만 보면 되죠. 뭐 3분의 1, 3이 있어요. 자, 이런 곱하면 정수지만 x, y가 모두 정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x, y가 모두 정수면은 곱하면은 정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다 가르쳐 주고요. 10번 문제 딱 하나 안 가르쳐 줬네요. 10번 문제는 네가 진짜 고민해가고 무슨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봐. 무슨 조건인지 생각 한번 해보셔요.